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온몸에 음식물이 뒤덮인 그녀는 정신이 나간 듯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집안을 가득 채운 친척들은 웅성거리며 놀랐습니다. 20년 넘게 쌓여온 희생이 무시당한 날, 그녀의 가슴에는 뜨거운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그렇게 정심이의 인생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시작하기 전 저에게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지 지역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자분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10월의 따스한 햇살이 창가를 비추는 아침이었어요. 오늘은 시아버지의 칠순 잔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정심은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 준비를 시작했어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니까 정성껏 준비해드려야지.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의 정심은 어릴 적 부모를 일찍 여의고 중학교도 가지 못했지만 그 누구보다 정성스러운 손길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상에 올릴 음식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정심의 모습에서 결혼 후 긴 세월 동안 묵묵히 시댁을 돌봐온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아버님께서 좋아하시는 전은 조금 더 바삭하게 부쳐드려야겠고 나물도 간을 좀 더 맞춰봐야겠네. 부엌에서 흘러나오는 고소한 전 냄새와 달콤한 잡채 향이 집안 가득 퍼져나갔어요. 정심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음식 하나하나에는 시아버지를 향한 진심과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심아, 고생이 많구나. 고생은요. 아버님 칠순이신데 이 정도야 당연하죠. 그래도 새벽부터 이렇게 고맙다. 시아버지는 온화한 성품의 분이셨어요. 평생 농사를 지으며 전통적인 생활에 익숙하셨고 며느리의 수고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죠. 다만 아내인 시어머니 앞에서는 좀처럼 길을 펴지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오늘 친척분들도 많이 오시니까 음식이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정심이 준비한 잔치상은 정말 풍성했어요. 고사리 나물부터 시작해서 도라지, 콩나물, 무생채까지 갖가지 나물들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고 갓 부친 전들은 황금빛으로 윤이 났습니다. 특히 정심이 직접 만든 잡채는 당면 하나하나가 투명하게 빛이 날 정도로 정성스러웠어요. 형님은 언제 오신다고 했지? 남편 준영은 평생 공부만 해온 탓에 실무 경험이 부족했어요. 사업에 실패한 후에도 문제 해결보다는 체면 유지에만 신경 쓰는 모습이었죠. 특히 검사 출신인 형 준우를 우러러보며 늘 형과 어머니 편에 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네요. 오후 2시가 되자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잔치집은 금세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이 음식 좀 봐. 정말 정성스럽게 차렸네. 이 전은 정말 맛있다. 직접 만든 거야? 오셨어요? 네, 당연히 제가 해야죠. 맛있게만 드세요. 정심은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하게 차려입었어요. 연한 회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를 입고 단아한 화장을 한 모습이 정말 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늘 가족을 위해 희생해온 정심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시댁의 며느리로서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우리 며느리가 새벽부터 준비해준 음식들이니까 많이들 드세요. 정심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잘 먹을게요. 친척들의 칭찬을 받으며 정심의 얼굴에는 수줍은 미소가 떠올랐어요. 결혼 후 시댁 살림과 대소사를 도맡아 하면서도 이런 인정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오늘만큼은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곳곳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즐거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런 날이 있어서 참 다행이야. 그동안의 힘든 일들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네. 정심은 손님들이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뿌듯했어요. 어릴 적부터 빵집에서 일하며 익힌 요리 솜씨가 이렇게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무엇보다 시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정심아, 정말 고맙다. 덕분에 좋은 칠순 잔치가 될 것 같구나. 아버님,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분위기는 무르익고 있었지만 정심은 아직 몰랐어요. 이 평화롭고 따뜻한 분위기가 곧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참고 견뎌온 모든 것들이 오늘 하루로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것도 말이죠. 그 무렵 정심의 시아주번이 준우가 도착했습니다. 준우는 검사 퇴직 후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지만 요즘 들어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마음이 편치 않은 상태였어요. 조금 늦었습니다. 준우야, 왔구나. 어서 와서 앉아라. 준우는 평소보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자존심이 강하고 자격지심이 심한 성격인데다 최근 변호사 사무실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더욱 예민해진 상태였죠. 특히 중학교도 못 나온 정심이 성공했다는 소문을 들을 때마다 속이 뒤틀렸습니다. 준우야, 고생 많았다. 어서 앉아서 음식 좀 먹어라. 네. 준우는 자리에 앉자마자 잔치상을 훑어봤어요. 정심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불만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 나물 정말 맛있네. 정심 씨 솜씨가 대단해. 맞아. 그런데 정심 씨, 요즘 빵집 사업이 정말 잘 되죠? 친척들의 대화가 시작되자 준우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정심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을 피하려 했지만 친척들의 관심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정심 씨가 빵집으로 돈 엄청 벌었다며? 텔레비전에도 나왔다고 하던데? 그건 그냥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운이 좋긴 실력이 있으니까 성공한 거지. 요즘 정심당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 친척들의 칭찬이 이어질수록 준우의 얼굴은 더욱 어두워졌어요. 자신은 사법고시까지 통과한 엘리트라는 자부심으로 살아왔는데 배우지 못한 재수 씨가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자존심의 상처가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 정심 씨가 우리 집안의 자랑이야.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는 거야? 갑작스러운 준우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준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준우야, 왜 그러니? 아니, 빵 좀 만든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난리들입니까? 아주버님, 아주버님이라고 부르지 마시게. 중학교도 못 나온 주제. 준우의 독설에 잔치집은 순간 얼어붙었어요. 친척들은 모두 입을 다물고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정심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준우 씨, 너무 그러지 마세요. 뭘 그러지 말라는 겁니까?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사람이 설치는 걸 보고 있자니 한심해. 준우의 자격지심과 열등감이 폭발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은 망해가고 있는데 정심의 빵집은 성공했다는 소식이 그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았습니다. 준우야, 오늘은 아버지 칠순이잖냐? 그러니까 더 한심한 거 아니야? 이런 음식으로 칠순 잔치를 한다고? 그 순간 준우는 홧김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정심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잔치상을 힘껏 뒤엎어버렸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지고 음식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특히 정심이 서 있던 곳으로 음식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순간 정심의 옷에는 순식간에 음식물 범벅이 되어버렸어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과 옷이 엉망이 되어버렸고 그동안 시댁의 진심으로 했던 정성이 한순간에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어요.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야? 준우야, 너 왜 이러니? 정심은 음식물이 범벅된 채로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몸에서 나는 음식 냄새와 함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굴욕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이딴 걸로 우리 집안 체면을 세운다고? 정말 한심해. 준우야, 진정해라. 사람들이 다 보잖아. 시어머니의 말에는 정심을 걱정하는 마음보다는 체면을 걱정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정심이 당한 모욕에 대한 위로는 전혀 없었습니다. 형님, 진정하세요. 너도 마찬가지야. 아내가 설치는 걸 왜 말리지 않았어? 남편 준영은 형의 분노 앞에서 정심을 제대로 감싸주지 못했어요. 평소처럼 형과 어머니 눈치만 보며 갈팡질팡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심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친척들은 모두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우 씨, 아무리 그래도 너무 심하신 것 아니에요? 심하다고? 사실을 말하는 게 심한 거야?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이런 사람이 우리 집안에 있다는 게 부끄러워. 정심은 온몸이 떨렸어요. 결혼 후 묵묵히 시댁을 위해 희생해온 모든 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고 그동안 참고 견뎌온 모든 서름과 모욕이 이 순간 한계점에 다다랐어요. 잔칫집은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닥에는 정심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정심의 마음속에는 이태껏 느끼지 못한 감정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그런 한계점에 다다른 분노가 말이에요.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친척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저는 정심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제대로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온갖 음식이 블라우스를 적시고 머리카락에 달라붙어 있는 모습이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준우야, 괜찮니? 밖에서 무슨 일 있었니? 시어머니 순자는 정심의 참상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아들 준우만 걱정하는 모습이었어요. 정심을 위로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준영아, 니네 형 진정시키고 사과해라. 하지만 어머니, 정심이가 지금 정심이는 빨리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남편 준영은 아내와 형, 어머니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어요. 평소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정심의 편에 서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친척들은 심각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정심을 도와주고 싶었지만 준우의 분노가 워낙 거셌기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준우야, 아무리 그래도 우리 집안 체면이 망가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래도 정심이가 고생해서 준비했는데. 고생이요. 맨날 빵 만드는데 이게 뭐가 고생이겠어요. 준우는 정심의 노고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비하하고 조롱하는 말을 계속 쏟아냈습니다. 저는 시댁에 잘하려고만 했는데 정심아, 다들 너만큼 한다. 그런 소리 마라. 시어머니의 말에 정심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그동안 시댁의 크고 작은 일들을 모두 도맡아 했건만 그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현실이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냥 주제를 모르고 설치는 게 문제야. 준우는 정심을 완전히 무시했어요. 정심이 그동안 시댁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제를 모른다고요? 정심이 너 지금 시아주버님한테 뭐 하는 거니? 시어머니 역시 정심이 성공한 것 자체를 못마땅해 했어요. 며느리는 조용히 뒤에서 시중만 들어야 한다는 구시대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심이 말도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너도 똑바로 해라. 아내가 이렇게 나서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남편 준영은 시어머니의 질책 앞에서 또다시 움츠러들었어요.
정심을 보호해야 할 순간에도 어머니와 형의 눈치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서다니. 내가 나선 게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였는데. 정심의 머릿속에는 지난 세월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시댁 살림을 도맡아 했던 날들. 그 모든 것이 나선다는 말 한마디로 평가절하되는 현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조용히 살자고. 그냥 빵이나 만들어 팔면서. 준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무시당하며 살아왔는지를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빵이나 만들어 팔면서. 정심은 음식물 범벅이 된 채로 그 말을 되뇌었어요. 자신의 노력과 성공이 모두 하찮게 취급받는 현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정심 씨가 그동안 그동안 뭘 했다고요? 돈 벌어서 뭘 어떻게 했는데. 준우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정심의 모든 희생과 선의를 돈과 이익으로만 해석했어요. 가족에 대한 사랑이나 헌신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빨리 옷 갈아입고 와서 치워라. 이 꼴이 뭐냐? 시어머니는 정심이 당한 굴욕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어서 이 상황을 수습하라고 재촉할 뿐이었습니다. 빨리 치우라고요? 그 순간 정심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동안 참고 견뎌온 모든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것이었습니다. 얘 좀 봐라. 이렇게 만든 거에 사과하고 어서 들어가. 사과요? 제가 왜 사과를 해야 하죠? 정심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음식물이 범벅이 된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했습니다. 여보, 진정해. 진정하라고? 당신은 지금까지 뭘 했어요? 정심의 분노는 이제 남편에게도 향하고 있었어요. 자신을 보호해주지 못한 채 우유부단하게 행동하는 것에 대한 실망과 원망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음식은 지금 자신의 모습인 것 같았습니다. 음식은 정성을 다해 차려졌지만 버려졌고 자신은 정성을 다해 시댁에 헌신했지만 버려졌다고 말이에요. 정심은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그리고 진실을 드러내겠다는 굳은 결심을 한 채 그대로 돌아 나왔습니다. 정심은 음식물이 범벅된 채로 집을 나섰어요. 마당에 세워둔 자신의 차를 향해 걸어가면서 예전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지금처럼 절망적이었지만 홀로 일어설 수 있었던 그 시절 말이에요. 차 문을 열며 뒷좌석을 바라보는 정심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한 지 5년째 되던 해의 기억이 더 또렷해졌습니다. 그때 정심의 집은 빚더미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 준영의 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린 후였어요. 거실 탁자 위에는 언제나도 촉장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비가 폭포처럼 쏟아지던 어느 날 밤 정심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하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정심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영은 지인이 좋은 곳에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믿고 대출을 받아 투자를 했다가 사기를 당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괜찮아. 자기도 뭔가 잘 해보려는 마음에 했을 테니까 같이 해결해보자. 정심도 두려웠지만 남편이 실수했을 뿐이고 곧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어요. 빚이 너무 많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 얼마나 되는데? 1억 3천. 상상도 못한 큰 금액에 정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때 정심의 나이는 50살을 바라보는 나이, 아직 어리고 평범한 주부였던 그녀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었어요. 시댁에 도움을 요청해볼까? 안 돼. 집에는 절대 말하면 안 돼.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 남편은 체면 때문에
가족들에게 알리는 것조차 거부했어요. 하지만 정심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시댁에 찾아갔습니다. 며칠 후 정심은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시댁 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인 후에야 문을 두드릴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웬일로? 어머니, 실은 준영 씨가 사업에 실패를 해서요. 그래서? 조금만이라도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도 여유가 없어. 준우 이사하느라 돈이 다 들어갔다. 시어머니는 단칼에 거절했어요. 그때 준우는 고시 합격 후에 늦은 결혼을 해서 시댁의 모든 관심과 지원은 장남에게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정심은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시댁으로부터 외면당한 현실이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그 길에 정심은 혼자 중얼거렸어요. 급하게 막을 수도 없으니까 천천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심은 재래시장을 지나게 되었어요. 그때 문득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10대부터 동네 빵집에서 일했던 그 시절 말이에요. 그 빵집에서 정심은 제빵의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웠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죽을 시작하고 오븐의 온도를 맞추고 빵이 익어가는 냄새로 완성도를 판단하는 법까지. 어린 나이였지만 정심의 손끝은 남달랐어요. 그래, 빵을 만들어서 팔아보자. 재래시장 한쪽 구석에 비어있는 작은 가게가 눈에 들어왔어요. 월세 30만 원이라고 적힌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정심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여기라면 시작해볼 수 있을까? 정심은 10대 때 일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조금씩 모아둔 적금 통장을 떠올렸어요. 매달 용돈에서 조금씩 떼어내어 모은 돈이 1,0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지만 어떻게든 조금만 대출을 받으면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온 정심은 남편에게 자신의 계획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여보, 내가 빵집을 해볼까 해. 뭐? 갑자기 웬 빵집이야? 어릴 때 빵집에서 일했었잖아. 그때 배운 기술로 작은 가게라도 차려보려고. 그런데 정심아, 장사가 어디 쉬운 일이야? 실패하면 어떡하려고?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게 뭐가 있어. 걱정만 하고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준영은 반대했지만 정심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정심은 은행에 가서 대출 상담을 받았어요. 담보로 내세울 것도 별로 없었지만 신용대출로 1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자신이 모아둔 적금 1,000만 원과 대출받은 1,000만 원으로 가게를 구하고 필요한 기구를 사는 데는 조금 빠듯해 보였지만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가게 이름은 자신의 이름을 따서 정심당이라고 지었습니다. 가게 준비는 정심 혼자 했어요. 중고 오븐을 사고 진열장을 설치하고 재료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홀로 감당했습니다. 손에는 물집이 잡히고 허리는 아팠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정심당, 여기가 처음이자 마지막 출구인 거야. 개업 전날 밤 정심은 가게에서 밤새 빵을 구웠어요. 어릴 적 배웠던 기술이 손끝에서 되살아났습니다. 반죽하는 손길, 오븐의 온도를 맞추는 감각, 빵이 완성되어가는 냄새를 맡는 후각까지 모든 게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됐다. 할 수 있어. 이렇게 그녀의 정심당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오직 자신의 의지와 기술만으로 일어선 것이었어요. 정심당 개업 첫날이었어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준비한 빵들이 진열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심의 손은 밤새 반죽을 하느라 부어 있었고 허리는 아팠지만 마음만큼은 설레고 있었어요. 손님들이 좋아하실까? 재래시장 한 구석의 작은 가게였지만 정심은 온 정성을 다해 준비했어요.
각 구운 빵에서 나는 고소한 냄새가 가게 밖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크림빵, 단팥빵, 그리고 정신만의 비법으로 만든 호두과자까지 다양한 빵들이 정성스럽게 진열되어 있었어요. 오전 9시가 되자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지나가며 관심 있는 눈빛을 보냈어요. 하지만 아직 손님은 없었습니다. 정심의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여기 새로 빵집이 생겼네. 안녕하세요. 정심당이라고 합니다. 맛있는 빵 많이 준비했어요. 첫 번째 손님은 시장에서 채소를 파시는 할머니였어요. 빵이 참 예쁘게 생겼네. 하나만 사볼까? 할머니, 어떤 빵 좋아하세요? 저 크림빵 하나 주세요. 정심은 떨리는 손으로 크림빵을 포장했어요. 정심당의 첫 번째 손님이었습니다. 비록 빵 하나였지만 정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이었어요. 어머, 이게 뭐야? 정말 맛있네. 정말요? 크림이 이렇게 부드럽고 달콤한 빵은 처음이야. 빵도 촉촉하고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할머니의 칭찬에 정심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어린 시절부터 빵집에서 일하며 터득한 기술이 이렇게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빵 만드는 일을 했어요. 열심히 배웠던 대로 정성껏 만들었으니까 자주 오세요. 정성이 느껴져. 단팥빵도 하나 더 주세요. 빵 굽는 냄새도 좋았지만 빵 냄새가 퍼지는 시간보다 소문이 더 빠르게 퍼졌어요. 오후가 되자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찾아와 정심의 빵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진짜 신기하네. 호두가 이렇게 고소할 수가 있나? 감사합니다. 호두는 직접 볶아서 넣었어요. 단팥도 직접 만드셨어요? 다른 곳 단팥이랑 맛이 완전히 달라요. 네, 팥부터 직접 삶아서 만들었어요. 설탕도 알맞게 넣었고요. 하루가 끝날 무렵 정심은 생각보다 많은 빵을 팔았어요. 손에 잡힌 물집이 아팠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뿌듯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손님들은 찾아왔어요. 하루하루 지날수록 정심당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정심 씨, 오늘도 크림빵이 있어요? 그럼요. 아침에 막 구웠어요. 친구한테 자랑하느라 데려왔어요. 여기 빵이 정말 특별하거든요. 특별하다는 말이 정심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되었어요. 시댁에서는 못 배운 여자라고 무시했지만 손님들은 정심의 진정한 실력을 알아봐 주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정심은 새벽 3시에 일어나야 했어요. 주문량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손목은 아프고 발은 퉁퉁 부었지만 정심은 행복했어요. 이렇게 인정받을 줄 몰랐는데 너무 감사하다. 어느 날 정심당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한참 동안 진열장의 빵들을 살펴봤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만드시나요? 네, 모두 제가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크림빵, 소보루빵, 식빵 이렇게 주세요. 그 남성은 빵을 사간 후 며칠 뒤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더 많은 빵을 주문했습니다. 사장님 빵은 정말 특별해요. 다른 비법이 있으신 거예요?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좋은 재료로 정성껏 만들 뿐이에요. 역시 반죽이 너무 부드럽고 쫄깃해요. 속도 너무 맛있고요. 정심은 그때 몰랐어요. 그 남성이 지역 맛집을 소개하는 유명하신 분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며칠 후 정심당이 인터넷에 크게 소개될 것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밤늦게 가게 정리를 마친 정심은 하루를 돌아보곤 했어요. 힘들었지만 보람찬 하루였습니다. 손님들의 맛있다, 특별하다는 한마디 한마디가 정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격려였어요. 그렇게 정심의 하루하루는 손님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버텨나갔어요. 시댁의 차가운 시선과는 달리 이곳에서만큼은 정심이 진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훗날 더 큰 성공의 발판이 될 줄은 아직 아무도 몰랐어요.
정심당이 문을 연 지 1년이 조금 지났어요. 그 사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손님들이 줄을 이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침 정심은 평소보다 더 일찍 가게에 나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픈을 하기도 전인데 가게 앞에 긴 줄이 서 있는 것이었어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지? 사장님, 인터넷에 정심당 빵이 진짜 맛있다고 나와서 바로 왔어요. 정심은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손님들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전 만났던 그 정장 입은 남성이 유명한 블로거였고 정심당을 크게 소개한 글이 인터넷에 퍼진 것이었어요. 여기 보세요. 재래시장 숨은 진주 정심당의 기적. 이렇게 제목이 나왔고 조회수도 엄청나요. 정말? 정말요? 그날부터 정심당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점심시간이 조금 넘으면 빵이 다 떨어질 정도로 손님들이 몰려왔어요. 정심 씨, 대단해요. 우리 시장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건 처음 봐요. 저도 이럴 줄 몰랐어요. 정말 꿈만 같아요. 시장 전체가 정심당의 고소한 빵 냄새로 가득했어요. 다른 상인들도 덩달아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심당을 찾아온 사람들이 시장의 다른 가게들도 둘러보다 물건을 사가면서 블로거의 소개글처럼 정심당의 기적이 시장을 살리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 정심에게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어요.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정심당 사장님이시죠? 저희가 우리 동네 숨은 맛집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데 혹시 출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방송 출연이라고 하셨어요? 네. 정심당이 정말 화제거든요. 시청자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방송에 나간다는 것이 부담스러워 정심은 망설였어요. 하지만 정심당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송 촬영 날 정심은 떨리는 마음으로 카메라 앞에 섰어요. 평소 하던 대로 빵을 만들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집안 사정이 어려워 어릴 때부터 빵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때도 지금도 힘들 때 유일하게 제게 힘이 되는 건 빵을 만드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언제나 진심으로 빵을 만들었고 손님들께서 맛있다고 해주시니까 정말 더 힘이 났습니다. 정심의 진솔한 이야기와 정성스럽게 빵을 만드는 모습이 방송을 통해 전국에 전해졌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다음 주 정심당 앞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심지어 서울에서 차를 타고 내려오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왔어요. 방송 보고 꼭 와보고 싶었거든요. 서울에서요? 이런 먼 곳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와, 정말 맛있어요. 방송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맛있네요. 이때부터 정심에게 전국 각지에서 프랜차이즈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정심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지만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사업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사장님의 제빵 기술은 정말 특별한 것 같습니다. 전국 단위로 확장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관리할 수 있을까요?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관리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정심당만의 맛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 후 1년이 지나 정심당은 전국에 30개의 프랜차이즈 매장을 가진 기업으로 성장했어요. 연매출은 30억 원에 달했습니다. 재래시장의 작은 빵집에서 시작된 기적이었어요. 정심은 사무실에 앉아 매출 보고서를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3억 원의 빚 때문에 고민했던 자신이 이제는 150억 원의 연매출을 올리는 회사의 사장이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심은 성공에 취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본점에서 직접 빵을 만들었고 손님 한 분 한 분을 정성스럽게 대했습니다. 사장님,
유명해져도 변하지 않으시네요. 제가 변하면 저를 믿고 가게를 시작하신 사장님들께 큰 죄를 짓는 거잖아요. 정심당의 성공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정심에게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일이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여전히 못 배운 여자라고 무시했지만 세상은 정심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봐 주었어요. 성공한 후에도 정심은 시댁을 돌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시아버지의 병원비, 집안의 생활비, 각종 경조사비까지 모두 정심이 책임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이 정심의 돈이라는 걸 알지 못했어요. 우리 둘째가 효자예요. 아버지 병원비며 집안 살림이며 다 알아서 해주거든요. 시어머니는 정심의 공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마치 준영이 혼자 다 한 일인 것처럼 말했어요. 정심은 그런 상황이 속상했지만 가족의 화평을 위해 참고 넘어갔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시리라 믿고 그렇게 정심은 묵묵히 시댁을 뒷바라지했어요. 정심당의 성공으로 번 돈은 대부분 가족을 위해 썼지만 그 누구도 정심의 희생을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날이 곧 다가오고 있었어요. 정심이 참고 견뎌온 세월과 그녀가 이루어낸 놀라운 성공, 그리고 가족을 위한 숨겨진 희생이 모두 밝혀질 순간이 말이에요. 이 모든 기억들을 되새기며 정심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했어요. 정심은 차 뒷좌석에서 서류 가방을 꺼내 들었어요. 그 검은색 가죽 가방 안에는 자신이 정심당을 개업하고 지금까지 이루어낸 모든 것들의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심의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확고했습니다. 정심은 음식물이 범벅된 옷차림 그대로 다시 집을 향해 걸어 들어갔어요. 친척들은 여전히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고 준우는 의자에 앉아 흥분을 가라앉히려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정심에게 집중되었어요. 정심의 모습은 처참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서류 가방을 든 정심의 모습에서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어요. 아니, 옷 갈아입으러 나간 줄 알았는데.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빨리 가서 옷 갈아입지 않고. 저는 아직 할 말이 남았어요. 정심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힘이 담겨 있었어요. 차분하지만 결연한 어조였습니다. 또 뭘 하려고? 이미 충분히 창피를 당했으면 됐잖아. 창피요? 누가 누구한테 창피를 당했다는 거예요? 정심은 준우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음식물이 묻은 옷에서 나는 냄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한 걸음걸이였습니다. 아주버님, 제가 누군지 정말 모르시나 봐요? 네가 누구긴 누구야. 그냥 빵이나 만들어 파는 사람이지. 그 순간 정심은 손에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준우의 얼굴을 향해 힘껏 던졌어요. 가방이 준우의 얼굴에 정확히 맞으면서 둔탁한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뭐야? 예상치 못한 충격에 준우는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바닥에 쓰러졌어요. 친척들은 모두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 이게 웬일이야? 똑똑히 봐요. 제가 누군지. 정심의 외침은 집안 전체를 진동시켰어요. 그 목소리에는 그동안 참고 견뎌온 모든 서름과 분노, 그리고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심아, 왜 이러니? 아버님, 죄송해요.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바닥에 떨어진 서류 가방에서 몇 장의 서류가 흩어져 나왔어요. 그 중 하나가 준우의 손 가까이에 떨어졌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미쳤다고요? 내가 그동안 당신들한테 당한 일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심아, 그만해. 이게 무슨 짓이야? 정심의 변화에 모든 사람들이 당황했어요.
그동안 온순하고 참을성 많은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정심이었습니다. 여보, 진정해. 이러면 안 돼. 정심 준영을 차갑게 바라보며 당신은 지금까지 나를 보호해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어? 준영은 아내의 날카로운 시선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심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그 서류 좀 보세요, 아주버님. 이게 뭔데? 그게 바로 제가 누군지 보여주는 증거예요. 준우가 서류를 펼쳐보는 순간 그의 얼굴 표정이 급격히 변했어요. 그것은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 개업 대출의 월 상환 내역서였습니다. 이건 내 개인 서류야. 그런데 왜 이걸 가지고 있는 거야? 준우는 자신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정심이 어떻게든 자신의 개인 정보를 몰래 빼낸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정심이 네가 어떻게 이런 걸 가져올 수 있어? 어머니는 아직 모르시는 게 많아요. 뭘 모른다는 거야? 못 배운 주제에 남의 개인정보까지 훔쳐? 훔쳤다고요? 제가 왜 이 서류를 가지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시면 나머지도 보세요. 정심은 서류 가방에서 더 많은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준우는 아직 진실을 모른 채 단순히 자신의 개인정보를 몰래 가져간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또 뭐야? 준우가 두 번째로 집어든 서류는 시어머니 순자의 계좌번호로 보낸 입금 내역서였어요. 매달 일정하게 입금된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너 도대체 무슨 꿍꿍이야? 이게 어쨌다는 건데? 꿍꿍이요? 그래. 어머니 통장으로 송금된 남의 내역서를 가지고 뭘 어쩌겠다는 건데? 남의 거라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심의 의미심장한 질문에 준우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심아,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어머니, 그동안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준영 씨가 어떻게 이런 큰 돈들을 마련했는지 말이에요. 여보, 그만해. 당신도 이제 정신 차리고 똑바로 봐. 친척들은 점점 심각해지는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었어요. 단순한 가족 다툼이 아닌 뭔가 큰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심 씨, 네, 이태껏 시댁과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여드릴게요. 아니, 지금 뭘 하려는 거야? 아주버님이 그렇게 알고 싶어 하시니까 제가 정확히 누군지 알려드리는 거예요. 정심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단호함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바닥에 펼쳐진 서류들 사이에서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심은 서류 가방에서 더 많은 서류들을 꺼내 바닥에 펼치기 시작했어요. 그 서류들은 준우 앞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뭐가 이렇게 많아? 아주버님이 그렇게 궁금해 하시니까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정심이 첫 번째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그것은 준우의 변호사 사무실 대출금 상환을 위해 순자의 통장으로 매달 송금된 내역서였습니다. 이 대출 상환금 어머니가 아주버님 통장에 넣어주신 거 맞죠? 그래. 어머니가 도와주셔서 상환하고 있어. 그럼 이건 뭘까요? 어머니 통장으로 들어온 돈의 출처예요. 준우는 서류를 받고 그 안에는 준영에게서 순자에게로 송금된 내역이 있었어요. 매달 정확히 800만 원씩 말이에요. 준영이가 어머니를 도왔다는 거 아니야? 그럼 준영 씨가 그 돈을 어디서 받았는지 보세요. 그것은 정심의 통장에서 준영에게로 매달 이체된 기록이었어요. 지난 3년간 총 2억 8천여만 원이 정심의 돈으로 준우의 대출을 갚은 것이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돼. 뭐가 말이 안 되나요? 이런 서류는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어. 이게 진짜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 정심은 계속해서 서류들을 보여주었어요. 시어머니 순자의 통장으로 매달 송금된 생활비 내역,
시아버지의 의료비 납부 내역까지 모든 것이 정심의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조작한 거 아니야? 요즘은 이런 것도 다 만들 수 있다고. 사업하다 보니 모든 지출을 기록할 수밖에 없어요. 아버님 의료비, 어머니 생활비, 아주버님 사무실 임대료. 준영 씨가 고민하는 것을 보고 기꺼이 도운 일들이에요. 정심의 말에는 원망이나 억울함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족을 위해 당연히 할 일을 했다는 담담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 진짜라는 건 아니잖아. 준우야, 그만해라. 정심이가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겠니? 맞아요.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 이유를 보여드릴게요. 정심이 꺼낸 것은 정심당의 소득 증명서였어요. 연매출 150억이 넘는 수치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심당이 이렇게 큰 회사였어? 말도 안 돼. 설마 이게 진짜라고? 그 큰 회사를 네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시끄러웠던 집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준우만은 계속해서 현실을 부정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준우 씨, 그런데 이 서류들이 다 가짜일 수는 없잖아요. 당신들이 뭘 알아? 이런 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고. 준우야, 그만해. 이제 그만해라. 준영이의 도움으로 알고 있었던 순자는 혼란스러웠어요. 그렇지만 그동안 큰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이었고 정심당의 경제력을 확인한 지금 아니라고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순자의 표정이 왠지 모르게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이렇게 무시할 권리가 있어? 무시요? 제가 언제 누구를 무시했나요? 오히려 무시당한 건 저예요. 준우는 할 말이 없어졌어요. 그동안 자신이 정심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라 부끄러웠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말도 안 돼, 이건. 아직도 인정 안 하시겠어요? 정심아, 미안하다. 정말 몰랐구나. 아니에요, 아버님. 아버님만은 제 마음을 알아주셨잖아요. 여보,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뭘 했는지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요. 정심아, 네가 왜 지금까지? 난 아직도 이해가 잘 안 가는구나. 왜 말 안 했냐고요? 어머니께서 언제 제 말을 들어주셨나요? 정심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쌓인 서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면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무시당하는 게 서러워도 인정받지 못해도 그래도 가족이니까 참고 견뎌왔어요. 경제력이 있다고 해서 의시되거나 내세우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가족이 어려울 때 도울 수 있어서 감사했을 뿐이에요. 정심의 마지막 한마디와 함께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이 긴 세월 숨겨져 왔던 모든 진실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순자의 불안한 표정을 본 정심은 자신이 아직 말하지 않은 중요한 이야기를 순자가 알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숙연해졌고 정심은 순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표정이 왜 그러세요? 아니다. 별일 아니야. 정말 별일 아니실까요? 정심이 꺼낸 봉투를 보는 순간 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 봉투에는 시아버지 통장 거래 내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니, 그건 뭐냐? 그걸 여기서 왜 꺼내는 거야? 아버님 통장 관리를 제가 도와드렸거든요. 병원비 납부하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뭘 알았다는 거냐? 매달 200만 원씩 빠져나가는 돈이 있더라고요. 그 금액이 3년간 총 7,200만 원이에요. 순자가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정심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가 이상해? 생활비로 쓴 거지. 생활비는 따로 제가 드리지 않았었나요? 그래서 아버님께 여쭤봤더니 모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상해서 돈이 빠지는 날에 아버님을 뵈러 시댁에 왔었는데 마침 어머님이 나오시고 계셨어요. 그게 뭐 어때서?
어딘가 낯선 교회 문구가 써 있는 봉고차를 타고 가시길래 따라가 봤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가신 곳이 교회가 아닌 이상한 종교단체더라고요. 확인해 보니 매달 정성이라는 명목으로 큰돈을 바치고 계셨어요. 당신, 이게 무슨 얘기야? 별거 아니에요. 그냥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내 돈을 그런 데다가 썼다고? 그 단체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가족 몰래 정성을 바쳐야 더 큰 복을 받는다고 하지 않았나요? 아니 어떻게 그걸 네가 아는 거냐? 그곳이 이상해서 알아봤더니 사이비 종교였어요. 그런 곳에 빠지셔서 아버님 돈을 헌납하는 게 믿음이신가요? 네가 뭘 안다고 떠드니? 그건 가족을 위한 거야. 그래야 준우가 잘 된다고 그랬어. 큰아들이 성공해야 집안이 일어선다고. 친척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준우의 무례함과 순자의 비상식적인 종교적 문제는 충격적이었죠. 아니 그런데 당신은 왜 이런 걸 여기서 말하는 거야? 뭐라고요? 어머니가 실수하신 건데 왜 이렇게 난리야?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되잖아. 정심은 믿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 아버지 돈을 훔친 상황에서도 남편은 아내를 탓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넘어가요? 어머니가 나쁜 길로 빠지셨는데. 왜 이런 얘기를 사람들 앞에서 해가지고 우리를 창피하게 만드는 거야? 당신은 지금 그게 더 중요하지. 나는 평생을 집안을 위해 참아왔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했으면 오늘도 그냥 참으면 되잖아. 정심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동안의 진심 어린 고백도 자신이 받은 상처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의 모습에 깊은 절망을 느꼈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도대체 무슨 존재야? 무슨 존재라니? 내가 당신 남편이야. 남편! 나를 보호해주지도 못하고 이해해주지도 못하는 당신이 무슨 남편 자격이 있는 거냐고. 그 순간 준영이 정심의 뺨을 때렸어요. 그 자리에서 정심은 주저앉았습니다. 지난 세월 힘들었던 아픔보다 지금 이 순간이 그녀에겐 가장 아픈 순간이었습니다. 어머, 준영 씨. 준영아! 너 뭐 하는 거냐? 집안 망신을 이렇게 시켜놓고 내 탓을 해. 나는 더 이상 못 살겠어. 그래요. 나도 이제 그만두고 싶어. 이혼하자. 이런 식으로 살 바에야 차라리 이혼해. 정심은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야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정심아, 무슨 소리냐? 이혼은 안 된다. 소리치는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정심은 뒤돌아 나왔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정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심아, 미안하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구나. 시아버지의 그 한마디는 세상 어떤 위로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래 정심아. 정말 마음고생 많았어. 이제는 아프지 말자. 정심은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집을 나섰어요. 뒤에서 순자의 고함과 준영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정심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정심은 이혼 후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오롯이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정심은 새로 마련한 작은 아파트에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스며드는 햇살은 마치 새로운 희망을 전하는 듯 했습니다. 이제 정말 내 인생이구나. 정심의 얼굴에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동안 시댁을 위해 살면서 잃어버렸던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정심은 이혼 후 더욱 의미 있는 일을 시작했어요. 바로 정심당 교육이라는 무료 제빵 교육소를 설립한 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자신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기술과 희망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제 집에서 연습해봤는데 정말 잘 됐어요. 교육소에는 다양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어려운 가정 환경의 젊은 엄마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은 시니어들, 그리고 고아원에서 온 아이들까지 모두가 정심의 진심 어린 가르침을 받으며 새로운 희망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크림빵을 만들어 볼까요?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빵이거든요. 네, 좋아요. 정심이 반죽을 시작하자 교육생들이 둘러싸며 열심히 지켜봤어요. 정심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부드러운 반죽을 보며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선생님이 하시는 반죽은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게 될 수 있죠? 정성이에요. 좋은 재료로 정해진 레시피에 따라 반죽에 정성을 담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정심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가르쳐 주었어요. 단순히 기술만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제빵에 담긴 마음과 철학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빵 만드는 일은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그 빵을 드시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만든 빵이 누군가에게는 하루의 행복이 될 수 있거든요. 선생님은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셨어요? 글쎄요. 제가 힘들 때 빵을 만드는 일이 저를 지켜줬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이 여러분에게도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육이 끝나갈 무렵 교육소 문이 열리며 누군가가 들어왔어요. 정심이 고개를 돌려보니 준영이 서 있었습니다. 6개월 만에 보는 전 남편의 모습은 많이 초라해져 있었어요. 정심아,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교육생들이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정심은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요? 집에 가서 오늘 배운 것을 복습해 보세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교육생들이 모두 나간 후 정심과 준영은 마주 앉았어요. 준영의 얼굴에는 후회와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정심아, 정말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요? 남편으로서 내 행실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 그동안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준영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이혼 후 혼자 지내면서 정심의 소중함을 뒤늦게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정심아,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모두 너를 그리워하고 있어. 정심은 준영의 말을 차분히 들었어요.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과거의 인연일 뿐이었습니다. 준영 씨,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서요. 준영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정심의 단호한 의지와 새롭게 찾은 당당함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였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 진심으로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고마워요. 준영 씨도 행복하세요. 준영과의 예상치 못한 재회는 지난 기억을 떠올리게 하며 그녀를 아프게 했지만 그럴수록 정심은 앞으로의 길을 가기 위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준영이 떠난 뒤 정심은 깊은 숨을 내쉬며 교육소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창밖의 석양은 그녀의 새로운 인생을 축복하듯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심은 교육소에서 만난 고아원 아이들을 초대해 특별한 저녁 시간을 가졌어요. 아이들과 함께 빵을 만들고 함께 웃으며 보내는 시간 속에서 정심은 깨달았어요. 선생님, 이 빵 정말 맛있어요. 저도 선생님처럼 아주 큰 빵집 사장님이 되고 싶어요. 그래, 꿈을 크게 가져. 여러분은 모두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소리가 교육소를 가득 채웠어요. 정심은 이 순간이 자신이 찾던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것이라는 걸 말이죠. 여러분, 앞으로도 자주 놀러 오세요. 그리고 언제든 힘들면 이곳에 와요. 네, 선생님. 밤이 깊어가자 아이들은 고아원으로 돌아갔어요. 정심은 혼자 교육소를 정리하며 오늘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며칠 후
정심에게는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심당 교육이 지역 언론에 소개되며 전국 각지에서 연락을 받은 것이죠. 대표님, 성공한 기업을 운영하시면서도 왜 무료 교육을 시작하셨나요? 힘들게 자란 저를 돌아보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정심당을 많은 분들께서 사랑해 주시는 만큼 이제는 제가 받은 것을 나눌 때라고 생각해요. 정말 따뜻한 마음이시네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더 많은 지역의 교육소를 확대하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일자리까지 연결해 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뷰가 방송된 후 정심에게는 전국 각지에서 연락이 쏟아졌어요.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 함께 일하고 싶다는 사람들, 그리고 뜻을 함께하고 싶다는 사람들까지 정말 많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교육소 옥상에서 차를 마시던 정심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 마치 자신의 마음을 닮아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잘 살고 있어요. 지켜보고 계시죠? 더 많이 응원해 주세요. 정심은 이제 알았어요. 진정한 성공이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과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거요. 해가 저물고 정심은 따뜻한 자신만의 공간으로 돌아왔어요. 하루를 감사히 마무리하며 또 다른 내일을 기대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성공한 인생 위에 펼쳐진 정심의 새로운 여정은 끝없는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의 길을 찾는 용기, 그리고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눌 줄 아는 마음이 더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피어나길 바랍니다. 정심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희망과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하는 그날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